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낮았었던 빌라 시장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값과 전세 값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빌라를 찾는 주택 수요 굉장히 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금융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도 빌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가 굉장히 겹쳤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불장이다라고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옥석가림 연습 꼭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저희와 함께 올바른 전략 세우시면서 좋은 부동산 투자 계획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먼저 만나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십시오. 다만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온에어 다양한 정보들 지금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저희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자,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얘기는 이제 서울의 도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도쯤에 발표된 내용 중에 2030년도까지는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본 가장 큰 틀이 있었습니다. 교통계획부터 해서 문화 또는 현재 그 지역적인 도시계획 시설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수정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것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시 또 시장직을 맡으면서 서울 지역의 2030 기본적인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하자 해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말 들어가서 서울 비전 2030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30년도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사업들이고요. 뭐 물론 이제 시간적인 오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30년도까지 어떤 틀로 갈 것인가 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2030의 도시 기본 계획을 좀 보시게 되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얘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입니다. 그 기본 틀을 만들 때는 기존에 있는 낙후된 도시를 조금 더 재정비해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롭게 도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춘 어떤 맞춤형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현재 업무단지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들 또 교통시설 이런 거 같이 어우러지는 복합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교통 계획만 보더라도 도심권과 광역 중심, 그다음에 지역 중심, 광역 급행철도라든가 광역 도시철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광역 급행철도는 이미 알고 계시는 고양시부터 연결돼서 성남부터 이제 화성까지 연결이 되는 GTX 노선이죠. GTX A 노선. 그 의정부부터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양재를 지나 수원까지 연결이 되는 GTX C 노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가산부터 해서 영등포를 지나 실제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B 노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큰 틀은 실제적으로 도심을 3개로 만들고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큰 광역 도시를 3개를 만들고 3개의 도심이 되는 거죠. 3개의 도심을 만들고 도심권과 현재 여의도, 영등포, 강남권을 삼각축으로 만들고 7개의 광역 중심을 만든다. 광역 중심은 현재 경기권과 연결된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7개 정도로 만들고 이 지역은 용산이라든가 청량리, 그다음에 창동부터 해서 왕십리, 상암 수색, 마곡, 그다음에 가산 대림, 뭐 잠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지역 중심
12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적인 어떤 여건에 맞춤형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아라든가 연신내, 신촌, 공덕부터 해서 목동, 봉천, 사당, 이수, 수서, 문정, 천호, 길동 이런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게 2030년도가 가장 큰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교통망 계획부터 먼저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통망 계획도 현재 실제적으로 차근차근 준비가 돼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하고 있는 구간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추어진 도시 기본 계획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도로 광장, 주차장부터 자동차 정류장, 철도 하천, 항만부터 공항 녹지라든가 공원, 운동장, 유원지, 학교는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시장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 주변으로 해서 뭐 옮기기 힘든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대로 두고 그 주변을 정비한다는 거죠. 주변을 정비하고 또 도서관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운동장, 공원 이런 시설들을 같이 만들어줘서 실제적으로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확충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녹지라든가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등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분 다 뭐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재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에 따라서 현재 가로망, 세로망 연결된 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연결되는 또 주변 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 도로까지도 또 철도까지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도시 기본 계획 시설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는 도시 기본 계획 시설 안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한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87.47% 정도 되는 부분이 교통시설입니다. 교통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역까지 이제 오가는 또 왕래한다거나 또 어떤 순환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혼잡에 관련된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공간시설이라든가 유통, 공급시설들,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방제부터 보건위생시설, 환경 기초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당연히 기본적인 큰 틀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줘야지만 그 위에 도시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변은 대부분 다 공간시설이 대부분이겠죠. 교통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펼쳐져 있는 공간시설들이 대부분 다 41.3% 정도고요. 그중에 28.4%가 교통시설, 교통시설 관련된 버스 정류장부터 전철역, 승강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방제시설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지만 이런 형태로 현재 도시를 만들어지만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크게 먼저 손을 대야 될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왔을 때 교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의 공간 시설들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주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개 자치구를 놓고 봤을 때도 현재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역이 만들어지느냐 가깝게 있는 인근 현재 지자체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청년, 첨단, 바이오, 혁신,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이오와 의료, ICT 이런 업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창동이라든가 광운대라든가 홍릉, 청량리, 성수 이 라인을 묶어서 일단 청년, 첨단, 혁신, 축으로 만들고요. 창동 기지창 같은 경우 현재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틀은 첨단 혁신 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문화 혁신 축은 방송이라든가 문화, 미디어, R&D 이런 것들의 김포, 마곡, 상암, 상암동 같은 경우는 대거 우리나라 국제 방송국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된 라인에서 이제 방송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어떤 혁신 축으로 만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가 경쟁 혁신 축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 공간이라든가 금융시설들, 업무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선 지역들은 한양 도성부터 서울역, 용산부터 해서 영등포, 구로까지 연결됩니다. 요 라인으로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축으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큰 틀이 벗어날 수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실제로 수변 중심 성장 축입니다. 이거는 오삼시장이 지난번에 이제 재임했을 당시에도
한강 정비 권역을 만들어서 한강 전략 정비 권역부터 해서 한강 정비 권역을 한 24개, 25개 정도를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변 중심의 성장축을 만들자. 이렇게 수려한 강을 두고서 그대로 둔다는 거는 현재 실제 미래적인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강서 끝에서부터 강동 끝까지 이 라인을 수변 중심 성장축으로 해서 이 주변에 뭐 실제적인 뭐 관광시설이라든가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들의 어떤 시설물들을 배치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근데 삼성 수서 양재, 삼성동부터 수서 양재까지 미래 융합 혁신축입니다. 이거는 AI라든가 또 R&D 그다음에 로봇, 마이산업단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과 그러니까 각 권역별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범주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 정비 지수제는 이미 폐지가 됐고요. 거기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하면서 뭐 현재 실제로 조합을 만들거나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단축하고 2년 정도로 딱 짧게 또 간소화해서 빠르게 개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35층이라든가 2종 7층 규제는 완화했습니다. 그렇지만 35층 규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거쳐야 될 어떤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2종 7층 규제는 완화가 될 것 같고요. 35층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흔적을 남기기 하는 부분을 기존에 있는 남겨져 있는 흔적을 다 폐지하겠다. 10년간 주택 공급이 감소했던 걸 다시 만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24만 가구고요. 2030년도까지 총 50만 가구를 들어가는데 그중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들어갈 수 있는 청년주택, 뭐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거기에 신혼부부와 자녀 육아 세대가 들어가는 장기 전세주택, 상생주택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층 노후주택, 거주 세대 모아주택. 그러니까 저층 노후주택에 이제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부분을 모아서 거주세를 만든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16만 가구, 30년도까지 총 30만 가구니까 2030년도까지 매년 한 8만 가구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현재 노후화된 지역에 현재 빌라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적인 정책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처를 어느 지역으로 할 건가라고 또 뭐 문의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뉴타운직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대부분 다 서남권에 89개가 있고요. 동부권에 13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해제가 된 지역들, 나머지는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다가 해제된 지역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48개, 도심권에 25개, 그다음에 동남권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큰 지역들이고요. 그중에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슬럼화가 되는 지역들, 방치된 폐가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분포도로 보니까 동북이나 서남권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 이게 7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지역이 어딘가를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지역의 투자가 가장 문의가 많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 정비 필요 지역이 54% 정도 되기 때문에 절반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들이 이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푸른 색깔의 아파트 거래량이고요.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량이 이제 붉은색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현재 2천 건이 이상이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7월 달까지는 거의 현재 300건 이상이 더 우월하게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주택을 거래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높게 형성이 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14.3%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재 10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주택 공급 이것 때문에 재개발 지역들, 특히 재건축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실제적인 투자처라고 또 어떤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투자는 노후된 주택들 현재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 도시 2030 기본계획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벌써부터 이 투자 수요까지 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략을 위해서는 우리 또 소장님과 함께 상담 나누시면서 또 전략 세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 이야기까지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죠. 지금 현재 서울시 재개발 사업 최우선 시행 지역. 가장 먼저 진행될 지역이 어딘가를 예측을 하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지역들을 분석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현재 그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시간적인 투자를 얼마를 봐야 되는가 또는 현재 나한테 돌아올 수익률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시고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1:1 상담이라든가 문자 상담 또 현재 실제로 방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 상담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되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장님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안내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으로. 서초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가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도 인접해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한 7분 정도 거리인가 보네요. 지금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강남 서초 지역은 재개발 지역은 거의 찾을 수가 없죠. 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재건축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재개발 투자보다는 현재 실제 보유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과 빌라, 신축 빌라가 가장 비싼 지역이 강남 서초입니다. 그 얘기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월하다는 얘기고요. 재개발 사업과 상관이 없이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실 주택이고요. 이미 준공 완료됐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부터 남부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의 실효적 면적이 12평 정도 기본적인 사이즈고요.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예상 실투자 금액이 8,500에서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테라스라든가 앞마당까지 있는 별도의 또 호실도 있기 때문에 그분도 참고하시고요. 고급 주택가라든가 팔학군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주변 시세가 워낙 월등한 지역이죠. 그리고 개발 호재가 또 워낙 많고 업무 단지가 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 주변에 또 토지 부지가 개발 부지가 워낙 없다 보니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고 또 보유와 또 거주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재테크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대역 실제적으로 남부터미널역까지 또 거래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요. 또 위로 봤을 때는 이제 강남대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연장선이 이제 서리풀공원을 뚫고 지나간 장제터널까지 연결되고요. 장제터널도 이제 앞으로 또 개발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부지가 확보된 상태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량 해소라든가 실제로 소음 공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해소될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업무 단지로 또 개발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졌다 보시고요. 서초 우미 RC 단지라든가 또 주변에 강남대로와 연결되어 있는 서초 우성 무지개 신동아 이제 신동아 아파트만 이제 재건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질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으로 교육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인 여건은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초 중학교까지 또 방일초등학교 이런 형태로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걸어 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또 문화지구로 또 지정된 지역이죠.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예술의 전당부터 해서 세비섬까지 이제 세로축으로 쭉 연결돼서 그 주변에 있는 특성과 특성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밸리 가로수길이라든가 센트럴시티 관광 쇼핑 상권 활성화 또 그 주변에 특화된 상권이 만들어지고 또 병원시설부터 종합병원부터 업무단지라든가 아니면 법원단지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개발될 수 있는 여력도 주변을 좀 펼쳐서 보게 되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잡혀져 있는 게 서초로입니다. 서초로는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고요. 이 주변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도 변경 종상향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문화 특구로 지정된 예술의 전당부터 해서 법조타운까지 연결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테고요. 그리고 정보사 부지 개발 통해서 터널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 단지가 입주하는 게 2023년도고요.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은 업무 판매 문화 시설로 진행된다. 그리고 로드
롯데타운 같은 경우는 실 용도 변경만 이제 이루어지면 바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업무 문화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우면 RNC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이미 입주해서 삼성, KT, LG, 현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둘러싸고서 업무 단지로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롯데칠성 부지와 그 뒤쪽으로 코롱 부지가 있습니다. 코롱 그룹의 이제 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지역이 이제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고요. 수초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실질 용도 변경 일반 주거 지역에서 종상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주변은 당연히 판매, 업무, 문화 시설들이 같이 들어설 겁니다. 따라서 그 주변이 굉장히 또 주변의 인구들이 그만큼 또 업무 시설과 관련된 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 지역의 가장 큰 규모의 개발 사업 지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터미널과 롯데칠성 부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주변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탄력받을 수 있는 이제 어떤 시기적인 여건만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쇼핑몰이라든가 터미널, 그다음에 호텔이 같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반포 IC부터 양재 IC 구간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녹색깔 구간은 이제 녹지 공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이제 복합문화예술단지부터 주거 상업시설들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 연구 개발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층부에 이런 건물들을 또 통해서 업무 단지로 또 활성화된다. 그 주변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가격은 4억 6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 대출을 가능하시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투자되는 조건이고요. 투자와 보유를 같이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강남 서초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거주하면서 시세 차이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넉넉히 또 풍성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게요. 위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일자리 풍부한 곳 역시나 이곳이죠 또. 이곳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 가능한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인근 지역이죠. 테헤란로에는 강남역은 신분당선도 있죠. 그 위로 역삼역이고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 주변으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 다 아실 테고요. 강남역 주변에 또 대형 상권이 있고 그 주변에 업무 단지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준공이 완료돼서 바로 입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선 역삼역과 2호선의 신분당선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신분당 연장선이 또 개통되기 이제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원룸과 1.5룸 구조입니다. 그리고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개발 축에 따라서 봤을 때는 IT급이라든가 기본적인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 연결되겠죠.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증가할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많고 또 미래 가치가 높은 수익률 때문이라도 노후 생활 보장되며 또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는 실질적으로 삼성부터 롯데, 현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라인이죠. 이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와 또 역삼역과 강남역 또 연결되어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활성화된 지역들 또 IT 창업밸리라든가 복합 업무시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그 주변의 개발 또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이 되면서 실제로 그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습니다. 2030 세대들이 많아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시 중에서도 강남 역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1.5룸과 원룸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또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공시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주변 시세들이 워낙 월등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시세들이 오피스텔 시세들이 당연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시세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와 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30 실행 전략을 중장기로 발전 계획을 잡았는데 강남구에서만 잡아놓은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 전체로 보시게 되면 삼성과 역삼 선릉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벤처 산업벨트가 되고요. 신사 노년까지 연결된 부분이 의료 관광 산업, 그다음에 이제 압구정 로데오부터 해서 하계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한류 관광 문화, 그다음에 이제 양재부터 해서 도곡 개포 수서까지 연결된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까지 연결되고요. 또 벤처 산업벨트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또 삼성부터 하계울까지 연결된 부분은 마이스 산업벨트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의료 관광부터 해서 현재 한류 문화 관광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현재 센터필드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죠. 이제 르네상스 호텔이 센터필드로 바뀌었고요.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 시설과 숙박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중심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업무 시설 활성화, 그러면서 직장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최대 수혜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전체적인 큰 틀을 보게 되면 송파부터 연결되죠. 탄천부터 한강정비건역까지. 한강정비건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역센터와 현재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되고요.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면서 전시장, 컨벤션, 호텔, 판매시설 같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지하 6층까지 만들어지는 GTX 또는 SRT, KTX까지 환승역. 그러면서 이 주변이 유동인구들이 워낙 많아지고요. 유동인구가 하루에 6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코엑스 지하 쇼핑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커진 도시를 만드는 영동도의 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자동차 부지와 센터필드, 롯데칠성까지 연결되는 업무지구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에 연결되는 업무지구가 연결되면서 실제 상업지역들, 강남대까지 연결된 상업지역들이 대부분 다 용도 지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종 같은 경우도 이제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전세도 가능하죠.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보증금을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요.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물건이고요. 또 실제로 거주 또는 현재 임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채 보유하시게 되면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는 그런 일거양득의 물건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답게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를 활용 시에는 충분히 소액으로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2-1638-3994번 그리고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역시나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십시오. 다만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다리고 있는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두 지역으로 떠나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지역은 업무단지가 주변으로 많아서 임차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주변리에 배우 수요를 두고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고 하네요. 금천구 독산동에서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광화문, 종로 등의 중심 지역이죠. 종로구 원남동에서 역시나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나 아니면 또 전화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시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지역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 정보입니다. 자, 위치는 1호선 독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향후 개통할 신안산선 이 신독산역에서도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 호재 좀 누려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시세는 2억 3,5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어떻게 또 접근할 수 있는지 정보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애입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지금 나름대로의 도심권에 있는 오피스텔에 한참 대세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요즘에는 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텔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지금 현재 신조어가 탄생이 됐죠. 실제 우리가 요새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조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구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거의 평면구조나 편의시설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묻지마 투자 많이들 합니다. 어떤 걸로? 오피스텔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월세라는 부분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르는 오피스텔에 선택한 부분은 1인 2유 가구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주목하셔야 되고 직장인들 수요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보셔야 되고 교통에 대한 부분, 개발 호재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이 요즘 핫하다고 하지만 그냥 묻지마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께서도 입지적인 부분들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오피스텔 중심으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습관 꼭 길러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독산동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함께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씩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독산동 역세권에 있는 지금 현재 오피스텔인데 독산동에 대한 부분은 산업단지들로 지금 현재 갖춰져 있죠. 주변에 거의 지금 직장인들이 16만 명이 거쳐져 있는 그런 독산적이고요. 오피스텔입니다. 모두 세대가 48세대인데 8층 건물이고요. 8층인데 1.5룸이에요. 완전하게 이제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실장 면적이 41.30을 1.5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시가 지금 현재 3억 5천에서 2억 5천에서 2억 3,500에서 2억 4천이라면 투자 금액 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고요.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지금 현재 독산동에는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구도 유입되지만 여의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15분이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독산동에는 지벨리 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산 디지털이라든가 지금 구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업무 타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입지는 지금 여의도 금융타운에 굉장히 유입하기가 수요도 있고 우리가 다니기가 상당히 편리하다. 독산동에 지금 현재 금천구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굉장히 본격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가치라든가 투자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독산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산동이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지금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벨리, 업무타운이 또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갖가지의 호재들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전략을 한번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입지 바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지 여건 어떻게 될까요? 네, 입지는 우리가 지금 독산역은 1호선이거든요. 1호선에서 독산역에서 하고 지금 신안산선이 지금 2024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거지에 대한 부분은 가운데 있지만 그 주변에는 지금 현재 1호선, 2호선, 7호선 모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024년도 개통되면 고속화로 되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게 있고 지금 현재 이곳에는 지금 여기 풍부한 임차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동차를 이용한다 하면 우리가 독산동의 강남고속도로입니다. 순환고속도로를 이용을 하고 남부순환고속도로라든가 서부간선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인, 광명, 수원, 강면,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충분하게 입지 조건을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지금 현재 독산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산업단지들로 인해서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가운데 독산동인데 사업체 수가 지금 33,801개가 됩니다. 814개가 돼서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모두 지금 현재 금천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영등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이런 거 합치고 된다라고 하면 금천구하고 구로구만 합쳐도 거의가 20만 명이 넘고 여기에 24만 명이니까 50만 명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요는 넘치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의도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에 상암도 가까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악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직주 근접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다양한 교통망까지 활용 가능하다라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개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어떤 호재 누려볼 수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개발 호재라고 하면 출퇴근 시간이거든요. 교통편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주변이 여건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안산중앙역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퇴근 문의가 되어 있는 게 환승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독산역에서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선다라고 하면 구로 디지털역에서 2호선, 신풍역에서 7호선, 5호선, 9호선, 경의중앙선 6호선 모두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데 1차적인 거는 여의도까지만 합니다. 시인안산선이 여의도에 1차적으로 지금 개통이 되고 2차적인 거는 서울역까지 오기 때문에 5호선, 9호선까지 충분하게 만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인안산선 2024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서부 간선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서부 간선도로를 이용을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그 교통 체증을 굉장히 해소시켜줬던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 양평동에서부터 금천동, 그러니까 독산동까지 오는데 10분이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거리로 지금 현재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두산길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차로가 지금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교통이 나름대로의 그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지하가 들어가면서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곳의 독산동은 금천구인데 많은 지금 개발 호재로 인해서 첫 번째 자동차의 차로서부터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독산동에 지금 현재 특별계획 기능 구역으로서 또 같이 발맞춰서 가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천동에 지금 현재 이렇게 뉴딜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벨리라든가 독산동, 가산동, 산업단지라든가 이렇게 지금 있지만 이곳에서 지금 현재 사업하는 그런 부분들 또 내지는 새롭게 지금 여기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시장이라든가 금화마을이라든가 복숭아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서 또 새로운 인원이 들어온다는데 현재는 거의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만 해도 16만 명이 거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군 부대가 이전을 하지요. 사이언파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수십 년간에 그동안에 이게 개발을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금천 구심도구의 지구 단위가 계획이 돼서 나름대로의 산업단지도 있고 도시계획도 하고 도로도 바뀌어져서 금천구는 또 새로운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금천 독산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이요. 좀 노후화된 곳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개발들로 인해서 눈부시게 발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지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지금 현재 1.5룸이고 8층에 48세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2억 3,800에서 2억 4천인데 전세가 지금 2억 3천이고 준공이 내년도 3월에 지금 현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계약금만 넣는데 500만 원 투자하시면 되게끔 지금 전세가 상당히 높은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딱 중심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종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남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정보고요. 위치가 1호선과 3호선, 5호선 환승역인 종로 3가역하고 그리고 종로 5가역에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지금부터 또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가요, 계속해서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재 역시나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곳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포인트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종로구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의 중심 지역이죠. 도심 지역에 내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원남동이라고 하면 종로구 바로 세운상가 건너편 또 내지는 해화역 지금 현재 건너편 쪽에 있는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에 1호선, 3호선, 5호선 종로 상가에서 도보권이고요. 1호선도 지금 현재 종로 5가에서 충분하게 있을 수 있고요. 오피스텔입니다. 3동짜리이고요. 여기가 세대가 모두 130세대입니다. 130세대에 분양 면적은 43.42부터 1.5룸부터 투룸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1차 분양이 끝난 회사 보유분이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시세가 3억 5천에서 지금 3억 6천 형성을 된다면 계약금 10%만 지금 현재 입금하면 여기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 포인트 넘어가면 너무도 많죠. 그동안에 우리가 중심이라고 그러면 너무도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노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개발을 해서 신축 오피스텔로 인해서 역세권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충분하게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인, 대학생, 직장인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종로에 광화문 시청 놓고 본다면 100만 인구의 수요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넘치는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 높은 지가가 충분하게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신축의 공급도 나름대로의 희소성도 있고 이 주택은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희소성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산업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희소성이 굉장히 큰 곳인데요. 이곳에 또 새로운 오피스텔이 또 자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치가 클 곳으로 보여주고요. 여러분께서도 미리미리 선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치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주변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시내 중심이라고 하면 다 알죠. 강화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는 워낙 모든 구심의 상권과 업무 지역으로 몰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지금 현재 건축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라고 지금 현재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이고 이 지역이 지금 더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서울권에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한 15% 정도뿐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는 오피스텔 굉장히 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종로 5가이지만 종로 3가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종로 3가에는 1호선, 3호선, 5호선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종로 5가에는 1호선이고 동대문역에는 4호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도보로 충분하게 여기 종로 1가라든가 또 내지는 광화문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장인들의 수요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현재 종로라고 하면 구심으로 많은 게 갖춰져 있습니다. 주말이면 인구들로 상당히 몰려있는 그런 부분이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서울대학병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또 경복궁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경복궁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하고요. 동대문 상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지는 쇼핑하시는 분들도 거의 하루에 유동인구만 해도 40만 인구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건너서는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광장시장 있고 이렇게 조계사, 경복궁, 서울시청까지 있다라고 하면 종로의 메인이죠. 이곳에서 도심의 중심 또 상권
있지만 학교 또 내지는 뭐 여기에 행정하시는 우리가 행정에 할 수 있는 이런 관공서들도 몰려 있는 종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니까는 상권, 녹지, 생활, 인프라 등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종로의 또 하나의 장점은 녹지가 풍부하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개발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요즘은 많은 개발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수혜 누려볼 수 있는지도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는 우리가 1인 2호 가구들이 굉장히 폭발할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규모의 적은 평수의 오피스텔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인데 이 중에 우리가 도심입니다. 이 도심 속에 동대문에서부터 광화문 시청, 을지로 종로 청계천까지 놓고 봤었을 때 이 도심 내의 모든 상권 업무 지역으로 몰려 있고요. 여기 또 보면 금융이죠. 금융으로 여의도에서 지금 있는데 강남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인구가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3지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구주택가 내지는 인구가 많이 있는 지금 현재 도심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분당선입니다. 지금 분당선은 저기 강남까지 오지요. 강남까지 오는데 2차 신사까지 지금 현재 신사까지 지금 거의 신분당선이 개통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를 한다면 강남에서부터 지금 삼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끔 되는데 GTX 노선도 지금 서울역에서 또 내지는 시청에서 광화문에서도 같이 노선을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면 시내 중심만 거치지 않고 다 뭐 광화문 시청 또 거기에 그 서대문 쪽으로 GTX가 갈 수 있게끔 시내 중심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계획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로에 지금 현재 거의 50년이 넘는 세운상가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거의 한 15년 전서부터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건물은 1967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해서 지하 8층에서 지상까지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없지만 그 뒤에는 을지로 쪽에는 나름대로 높은 건물이 올라가서 29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나름대로의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세운상가라고 하면 전기전자가 굉장히 메카 사업으로서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새롭게 정비 사업이 된다면 깨끗하게 지역이 변신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쪽에는 동대문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놓여져 있는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동대문까지 이렇게 이뤄져 있는데 강북의 코엑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동대문 디자인 플라이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울경찰청의 지금 현재 기동 부대도 같이 패션타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금방이 이제 좀 풀어지게 되면 활성화가 돼서 동대문 우리가 동대문 종로 여기 종로 광화문 시청까지 하나의 획을 그릴 수 있는 종로구에 있는 원남동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 여러분께서도 좀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종로임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하게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이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또 매매가 임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통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원남동이라고 하면 시내 중심인데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고요. 지금 저기 세대는 130세대입니다. 세 동으로 되어 있고 1차 분양을 했고 2차 회사 보유분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내년도 6월 달에 6월이면 지금 현재 거의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될 그 예정에 있고요. 시세는 지금 현재 전세 한 3억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10% 지금 계약금의 10%만 입금을 하시면 나름대로의 계약서는 써서 마무리 잔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똑똑하게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소액으로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1대1로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 소식까지 짧게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최영희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상담이고요. 주제가 정부 정책에 따른 투자 방향 설정을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은 예약이 필수니까요. 미리미리 예약해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며 상담과 관련된 부분 한 번 더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